안녕하십니까. 전주에 살고 있으면서 시조를 쓰고 있는 김수엽입니다.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 후 현재는 전북 시조시인협회 회장과 오늘의 시조시인회의 부의장, 90년대 시조동인 영유, 율격 동인으로 활동 중입니다. 일과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아침 8시 30분에 커피 한 잔을 들고 제 방으로 출근합니다. 그리고 전북 시조시인협회 오늘의 시조시인회의 카페와 한국 시조시인협회 카페에 들어가 여러 작품들을 또 읽고 선별한 다음에 카페에 옮기는데 다양한 장르들을 함께 우리 회원들과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는 자유시간입니다. 사람들도 만나고 동네 구경도 다니고 오일장 또는 재래시장도 구경 다닙니다. 그리고 저녁 때쯤 되면은 운동을 하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1980년대 신문 가판대에서 샘터라고 하는 작은 잡지를 만났습니다. 그 잡지의 뒷부분에는 독자 시조란이 있었는데 그때 나도 한번 시조를 써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혼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갱지로 된 연습장에 왼쪽에는 제가 습작한 작품을, 오른쪽에는 다시 수정한 작품들을 옮겨 적으면서 때로는 밤을 지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투고를 했는데 합죽선이라고 하는 작품이 연말 가작에 당선됐습니다. 이때 열정은 마치 물이 끓고 있는 주전자와 같았습니다. 여전히 시인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습작을 한 결과 마침내 1992년 중앙일보 지상백일장 연말 장원에 겨울광이라고 하는 작품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와 통과하며 오늘날까지 동거동락하고 있습니다. 샘터 시조상과 중앙일보 연말 장원을 통해서 등단 과정은 거쳤지만 다시 한번 제 능력과 제 게으름을 탈피하기 위해서 신춘문예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첫 해에는 본선에는 여러 신문사에 올랐지만 다 낙선했습니다. 재수를 한 결과 95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 뒤 90년대에 등단한 시인 13명이 모여 1997년 영유라는 동인을 결성했습니다. 28년째 되는 영유동인은 현재도 봄과 가을 두 번씩 만나 시조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뼈아프게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동인 활동과 함께 활발하게 창작 활동도 해 갔습니다. 발표 지면이 현재보다는 많지 않았지만 그런대로 원고 정탁도 많아서 2000년 이전까지는 여러 잡지에 특집도 하고 작품 발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전주 시내인문계고등학교에 전입하면서 3학년 담임을 맡게 됐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연교시 보충수업, 정규 수업, 그리고 오후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심야 자율학습까지 지도한 후에는 11시가 되어야 퇴근을 했습니다. 그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또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쓸 시간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원고 청탁이 와도 응하지 못해서 결국 원고 청탁도 끊기게 됐습니다. 굳이 작품을 써야 할 그런 기회나 또는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6년에 태학사에서 발행한 우리 시대의 현대시조 백인선에 상소에 서울 가다가 선정되어 등단 10년이 지나서야 첫 시조집을 출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산,
익산 인문계고등학교에 진학지도를 전담하면서 여러가지 큰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직업을 그만둘 수 없었고 또 그 당시에 야간학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터라 이것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정년에 가까워지면서 조금은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작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년을 앞둔 2020년 아르코 창작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운 좋게 받게 되어 2022년에 두 번째 시조집 등오르는 않을 수 없다를 출판했습니다. 이 시조집으로 성파 시조문학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작품활동 30년 넘는 동안 두 권의 시조집만 출간하였습니다. 여러모로 매우 부족하고 모자란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열정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전북 시조시인협회 회장과 오늘의 시조시인회 부의장직을 맡고 그 책임을 다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서울문화재단 원로 창작 지원금을 받게 되어 세 번째 시조집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의 이런 문학 여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동행해준 아내를 생각하며 쓴 시조 한 편을 낭송하겠습니다. 아내가 코를 곤다. 야근을 마치고 온 아내가 씻고 나와 자신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다가는 갑자기 코에 담아온 기계음을 쏟는다. 노동은 무럭무럭 피로를 생산하고서 월급날 작은 봉투에 담아온 짧아진 명. 딱 하루 신앙이 되어 내 심장을 긁는 날. 저는 어린 시절 참 불우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모두 힘든 시대였다고 생각되지만 어려운 형편에 아버지의 한량기까지 더해서 더 힘들었던 기억입니다. 여기에 아들만 8명이었기 때문에 엄마는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7째로 태어나 비교적 건강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엄마는 항상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동네를 다니는 면석이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동생이 중학교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갈 때면 대문 앞에 나와 우리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던 엄마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중학교를 겨우 졸업한 저는 상급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갈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던 형님 집으로 무작정 올라가서 짜장면 배달 일을 도와주며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해서도 방학이면 형님 가게에 가서 배달 일을 해주고 학비를 도움받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사범대학에 진학한 후부터 야학 교사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봉사활동은 대학 졸업 후 정규교사로 발령을 받은 후 25년 동안 지속해 왔습니다. 그때 만났던 동료 교사들과 제자들이 수사모, 수여비를 사랑하는 모임을 만들어 현재까지 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후배들이 1천만 원을 모아 제 시집을 출판해주고 출판 기념회를 해주겠다고 저를 만날 때마다
조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 제자 한 명이 3년 전에 조직한 전북 시조신협회에서 시상하는 전북 시조문학상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회째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 과정과 사회활동이 몸속에 씨앗이 되어 결국 작품이 되어 때로는 쭉정이로 때로는 싱싱한 초록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숨이라는 낱말을 좋아합니다. 제 작품에 숨이라는 시어가 지겨울 정도로 등장합니다. 숨은 생명이고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끈이고 연대이기도 합니다. 갓난아이의 숨,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어른들의 숨, 저 가자지구의 아이들의 숨, 모두 똑같은 가치와 의미를 가집니다. 살아있음을 확인해주는 상징적 낱말입니다. 또 평등을 상징해준다는 생각도 합니다. 둘째는 사랑입니다. 고 김남주 시인의 사랑이라는 시에서 사랑은 겨울을 이기고 봄을 기다릴 줄 안다. 사과 하나 둘로 쪼개 나눠 가질 줄 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동안 고통과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이런 고통과 갈등을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묘약은 사랑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사랑은 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봉사입니다. 이런 의미를 제 작품에 구겨놓고 있습니다. 셋째는 근원적인 그리움인 엄마와 어머니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 아들만 8명을 키워낸 분입니다. 이런 일은 엄마만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인간은 엄마와 어머니입니다. 모든 어머니는 신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작품에 무의식적으로 그려지고 녹아듭니다. 마지막으로 대중성과 현대성입니다. 일반인들이 자유시처럼 읽는 시조를 쓰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자어는 지양합니다. 순우리말을 통해 이미지를 강조한 시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존적 이미지가 두드러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조작품이 먹물 스미듯 자연스럽게 대중에게 젖어들게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제 작품들의 시세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초기 시에서는 자아와 세계와의 갈등과 사랑을 이성에 호소했다면 현재는 정서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의 시세계를 보여준 작품을 한 편 낭독하겠습니다. 등으로는 안을 수 없다. 너의 눈빛, 나의 눈빛 한 점으로 부딪힐 때 그 순간 숨이 멎고 손바닥에 땀이 나면 이런 게 사랑이라고 내 심장이 쿵쿵거린다. 그대 앞에 눈 감아도 한꺼번에 안기는 마음, 손잡으면 체온들이 부딪혀서 뜨거운 몸, 목젖이 꼴깍거리며 마른 침을 삼킨다. 마주봐야 느낄 수 있는 그 사람 거친 호흡, 돌아서 등 돌리면 모든 혈관 식어서 절대로 내 넓은 등도 그 등을 안을 수 없다. 등단 이전에 상촌문학회와 전라시조문학회에서 잠깐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배님들이 시조의 율격은 낭창거림, 즉
율격이 있다고 수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고수의 장단, 다듬이 소리의 장단, 도릿개질의 장단, 이런 예로 말씀을 주시면서 젊은 회원들을 데리고 판소리나 시우창 관람을 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어머니 집에 올 때면 혼자서 다듬이질을 직접 해보면서 그 가락을 연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경험들이 시조의 사음부의 율격에 젖어들게 하고 체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율격은 자연스럽고 창작할 때 저절로 쉽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몇 가지에 유의하면서 작품 창작에 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종장의 첫 구입니다. 첫 구의 3음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음부의 5음절 이상, 이런 관계에 고심합니다. 시조의 생명은 종장의 첫 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주의해야 될 종장 표현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과와 배의 두 상자가 내 마음을 녹인다. 와와 관은 공동 부사격 조사입니다. 앞에 대상과 뒤의 대상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3, 5로 읽기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먹고도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서 있다. 여기서 보조사 토도 다소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시조의 종장에서 첫 구 3과 5는 명확하게 구별되어서 낭송되어야 되고 창작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둘째는 우리말과 쉬운 시어를 통한 이미지 강조입니다. 가능하면 현학적, 관념적인 시어는 배제하고 구체적인 시어들을 선택해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물론 진술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술이 일하면 묘사, 즉 이미지는 8 정도의 비중으로 의식하면서 창작에 임합니다. 셋째는 친근감 있는 소재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삶의 대상들, 즉 나무, 돌, 강, 또는 5일장에 가서 만난 외국인들, 또는 좌판의 어르신들, 이런 소재를 통해서 원형적인 주제인 사랑과 평화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자연과 인간의 동질성과 동일성을 찾는 작품을 많이 쓰고 싶습니다. 나에게 시조는 숨이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본디 우리 개인적 삶의 절반은 고통이고 나머지는 즐거움일 겁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거의 같은 비율이라고 봅니다. 부모가 물려준 숨, 귀한 보물입니다. 그런 보물을 작품에 저장한 일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 숨 같은 작품, 그런 기능을 하는 작품, 생명 존중의 가치를 담은 그런 문학이 바로 시조이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저도 시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 전주에 있는 여자고등학교에 근무할 때 일입니다. 종합경기장에서 5월 단오 난장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 암송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지도한 학생이 출전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암송한 작품이 이지엽 교수의 해남에서 온 편지와 조은 선생님의 성류였습니다. 조은 선생님의 성류를 낭송해 보겠습니다.
성류, 조운. 투박한 나의 얼굴, 두툴한 나의 입술, 알알이 붉은 뜻을 내가 어이 이르리까. 보소라, 니마 보소라, 빠개져진 이 가슴. 제가 제 책상 위에 독서대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읽어오는 책, 로버트 누트번스타인과 미셸 누트번스타인의 부부가 쓴 생각의 탄생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상상력이나 표현 능력에 매우 유효한 명제입니다. 이 책에서는 13가지의 예술적 도구를 문학과 미술, 음악, 수학, 과학 등으로 나누어서 또는 통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만 소개해드리면 8번째 도구가 감정이입입니다. 이 글에서 감정이입을 하면 침팬지의 태도나 작은 변화를 나타내는 미세한 신호를 잘 감지하게 된다라는 제인구달의 말을 소개하면서 감정이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학자 칼 포퍼는 새로운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을 공감각적 직관 혹은 감정이입이라고 말합니다. 즉, 문제 속에 들어가 그 문제의 일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책 내용을 이해하면서 저 또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제 작품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 예로 바로 감자나 사과, 벼, 골목, 시장, 바다, 또 전봇대 또는 주변의 만경각, 이런 소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무엇보다도 일반 대중들이 읽어주는 시조를 쓰는 일입니다. 등으로는 안을 수 없다는 시집을 사서 읽은 독자가 눈물을 글썽였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을 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배열도 조금은 자유롭게 합니다. 가볍다, 배열이 문제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지적을 인정합니다. 그래도 제 작품의 최종 목적지는 일반 대중의 눈과 마음입니다. 앞으로 발표하는 작품이나 작품집의 기본적인 배경은 일반 대중의 곁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시와 시조의 차이는 형식뿐입니다. 이를테면 똑같은 음식을 서로 다른 그릇에 담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음식의 맛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밥을 먹는 것은 육체를 위한 것이고 글을 읽는 것은 정신을 위한 것입니다. 날마다 시 한 편, 시조 한 편을 읽는 것은 정신을 위한 맨손 제조와 같습니다. 우리의 숨과 같은 것입니다. 자유시와 시조의 편견을 버려주시고 시든 시조든 좋아하는 작품 찾아서 많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언어로 나와 시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독자 곁에 가까이 가는 작품을 쓰는데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